안녕하세요.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이제 정시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가 되면서 공식적인 2014학년도 대입은 끝이 났습니다. 작년 한 해 저희가 수시 상담을 해드린 결과 2014학년도 수시 상담 학생 309명 중에서 149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약 50% 정도의 높은 합격률을 보였는데요. 이 합격한 학생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상담했던 학생들이 합격했다는 소식만큼 기쁘고 보람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저희 상담을 통해서 14학번이 된 합격생과 학생의 부모님을 모시고 수시 합격 노하우를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바로 기상대 14학번 합격생, 학부모가 전하는 수시 합격 노하우 시간입니다. 2015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예비 수험생은 물론이고요. 학부모님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시 합격 노하우를 알려줄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지역균형 전형으로 14학번이 된 합격생입니다. 이병준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14학번이 된 이병준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서울대에 이렇게 합격한 것만으로도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하지만 또 이렇게 방송에도 출연하고 이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오늘 많은 이야기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수험생과 같은 마음으로 지난 1년을 보내셨을 학부모님, 아버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병준 학생 아버지 되는 이태연입니다.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학생과 학부모들께서 제가 먼저 1년 경험을 했는데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든든한 결정적 코치시죠.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님입니다. 우리 기상대가 2011년 6월 1일 날 첫 방송이 시작됐는데요. 오늘 695회 특집 방송이 있는 날입니다. 매우 뜻깊은 그런 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처음부터 참여를 해왔고, 조금 전에 우리 김보빈 아나운서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담한 학생들의 약 50% 정도가 합격을 하고 있는 그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색다른 진행이라서 좀 설레이기도 하고요.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될 내용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대 14학번이 된 선배죠. 이병준 학생과 아버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자, 기상대 14학번 합격생, 학부모가 전하는 수시 합격 노하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전국의 고등학교가 졸업식을 치르면서 2014학년도 대입이 모두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출연한 이병준 학생은 일찍부터 이 수시 합격 소식을 듣고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14학번이 된 거, 서울대 합격한 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그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날 것 같은데 기분이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은 뭐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네, 우선 합격된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소리를 질렀습니다. 딱 합격이라는 글씨를 봤을 때 네. 정말 기분이 날아갈 듯이 아주 좋았고. 어떤 소리예요? 네. 어떤 소리를 뭐 질렀다 그랬는데. 네. 어떻게 질렀어요? 큰 소리로 질렀겠죠? 네. 큰 소리요. 네. 네, 그리고 합격 소식을 듣고 난 후, 네, 지금까지 뭐 평소 하고 싶었던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서울대에 합격한 같은 동기 학생들, 14학번 학생들 이렇게 모여서 같이 소모임도 가지고 이렇게 놀고, 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새내기 대학 캠프라는 곳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네. 같이 입학하는 그 학생들 만나면서 내가 이제 진짜 들어가는구나 하는 게 좀 실감이 났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예비 수험생들이 굉장히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오늘 나오신 아버님이 굉장히 부러울 것 같은데요. 아버님도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그때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는 사무실에 있었는데 네.
휴대폰이 딱 그 시간에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온 거는 합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딱 직감을 하셨군요. 네, 이렇게 이제 원하는 대학에 소신을 가지고 지원해서 네. 합격한 아들이 대견스럽고 열심히 공부한 이제 아들을 둔 부모로서 네. 정말 뿌듯합니다. 네. 네. 근데 사실은 조금 부럽기도 하고요. 아들. 또 도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버님의 역할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저희 프로그램 상담 신청도 아버님께서 직접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오늘 출연한 이병준 학생이 언제 상담을 받았고 또 어떻게 도전을 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금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대입 도전기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병준 학생 그 아버님이 작년 4월 8일 날 상담을 받으셨어요. 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영동고등학교 김호 선생님께서 상담을 해주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 그때 화면을 좀 보시죠.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고3 학부모입니다. 예, 아버님께서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요. 입시와 관련해서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저희 아이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지망대학을 좀 보시면 아까 방송에 들으셨듯이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수시의 지역균형 선발 전형과 정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학탐구 영역이 이제 4월 모의고사부터 이제 투과목을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서울대는 아시겠지만 투과목을 반드시 하나 들어가야 되고 이때 1과 2는 다른 과목으로 이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투과목을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 점수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병준 학생의 대입 도전기를 좀 설명을 해드리죠. 전과목 평균 내신 등급이 1.08 등급이고요. 모의고사 전과목 1등급이었습니다. 대단한 성적을 가지고 있죠. 네. 네, 그 다양하고 적극적인 전공 관련 활동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 리더십은 리더십, 또 전공 관련 활동이면 활동. 그래서 활동을 대단히 열심히 한 그런 학생입니다. 그리고 1, 2학년 과학 동아리 생물부장도 했고 서울대 생명과학 프로그램 체험도 했었고요. 네. 또 희망대학은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지역균형 선발 전형 또는 정시 합격을 희망을 했었는데요. 정말 그 노력한 결과 수시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희망을 성공으로 바꾼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다시 봐도 정말 훌륭한 학생이었다라고 딱 보이는데요. 작년 4월 8일에 상담을 받은 건데, 그러면 새 학기가 시작되고서 첫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를 받은 직후에 이제 상담을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서 직접 상담을 또 신청을 하셨고요. 아버님께서 합격 소식을 듣고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합격 수기도 올려주셨어요. 네. 아버님께서 어떻게 저희 프로그램에 그 상담 신청을 하게 되셨고, 또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사실 저녁 때 퇴근해서 TV 시청을 하던 중에 우연히 이 방송을 보게 됐습니다. 이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교과와 비교과 그리고 원하는 대학 전형 등에 대하여 멘토 선생님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적절한 컨설팅이란 판단에 대해서 상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상담을 통해서 합격 전략대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었고 소신대로 원하는 대학에 지원하여 합격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병준 학생은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직접 상담을 받은 건 아니지만 내용을 다 들었을 텐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어땠나요? 네, 도움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네. 가장 도움이 됐던 점은 저의 부족한 점을 알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네. 네, 저의 부족한 점으로 방과 후 자기 주도적 학습 그리고 학습 멘토링 활동 이런 게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네. 그것을 보완해 나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 그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고 또한 가장 중요한 3학년 1학기 내신에도 만전을 기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병준 학생이 4월에 받은 것처럼 제작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기 초에 상담을 받는 학생들이 합격 소식이 많다고 해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일찍 상담을 받고 이제 보완할 점들을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게 아닐까. 아버님도 그렇고 병준 학생도 그렇고 그 당시에 뭐가 부족했는지 이런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얘기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 이후에 대학 입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나요? 네, 우선 수시를
하나만 쓰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무래도 위험한 전략이다 보니까 네네. 그것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상담을 받고 나서 네. 그 수시를 서울대 하나만 쓰자는 확신이 들게 되었고 또한 만일을 대비해서 또 정시도 바라보자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기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에 대한 확신을 더 가지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담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방송 상담을 하는데 아무래도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에 반해서 아버님께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임해 주셨는데요. 아버님께서 그때 생각을 좀 되돌아 보시면 어떤 분들이 상담을 받으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하시는지요. 예, 사실 저도 할까 말까 망설였거든요. 네. 그러다가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상담을 받았는데 네. 예, 자녀의 대학 입학 입시에 대해서 알 것도 같은데 불확실한 학부모님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교과 비교과 등 뭐 좋고 나쁜 걸 떠나서 그렇죠. 무조건 받아보시면 정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또 도움을 드리는 네. 거니까요. 다 알지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15학년도 예비 수험생들이 이병준 학생이 합격한 이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이병준 학생이 합격한 이 지역균형 전형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금수 선생님께서 네, 좀 설명해 주실까요? 작년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데요. 서울대학교는 수시에서 지역균형 전형하고 일반 전형 두 가지 전형으로 나눠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병준 학생이 합격한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은요. 2015학년도 모집 인원이 677명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87명가량 감소했다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지난해는 작년해까지는 2등급 2개였었는데 올해는 그 2등급 3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내신 성적에서는 밀리지 않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 때문에 밀릴 수 있는 그런 경향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는 이제 고교명 2명씩 추천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네. 대부분 학교에서는 인문계 1명, 자연계 1명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니까 성적만 무조건 높다고 해서 뽑지는 않습니다. 학교 선발위원회도. 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하고 비교과를 충실하게 완성을 한 그런 학생이 그러니까 결국 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학생들이 선발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야말로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한 전형인 만큼 더 많이 열심히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병준 학생의 수시 합격 비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병준 학생의 합격 비결을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으로 합격한 이병준 학생의 대입 합격 비결 화면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네, 세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수시 전형을 일찍부터 결정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전공과 관련된 비교과 활동. 이것이 두 번째 합격 비결이고, 세 번째는 철저한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 이렇게 꼽았습니다. 네. 자,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목표하고자 하는 수시 전형을 일찍부터 결정을 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을 언제부터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그 많은 과 중에서 화학생물공학부에 지원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화학생물공학부를 선택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네. 화학생물공학부는 화학을 기본으로 해서 또 화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배웁니다. 요즘 21세기는 융합의 시대라고 많이 불리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점에 있어서 화학생물공학부가 요즘의 트렌드와 같다고 생각하고 그 점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학생물공학부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리고 저는 지역균형 전형을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내신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내신이니까 내신에서 잘하려고 매우 노력을 했고, 또한 학교 생활하면서 필요한 동아리 활동, 네. 또 축제, 또 교내 경시대회, 또 체육대회 등 모든 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했던 학생이에요. 그런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그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고, 또 그 융합 시대를 맞이해서 화학생물공학을 이제 그것은 화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을 공부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했고, 또 네.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내신 성적이라든지 동아리 활동, 경시대회 등 모든 활동 적극 참여해서 쾌거를 이룬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이나 기상대를 진행하면서 많이 느끼는 현상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원서 접수 직전까지도 어떤 대학, 어떤 학과에
그 진학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네,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병준 학생은 우등생답게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목표를 설정하고 열심히 준비한 것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된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병준 아버님께서도 이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신 부분이 좀 많이 있으시죠? 예. 그 말씀을 좀 듣고 싶네요. 일단 먼저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네. 지역균형을 생각했다 그러니까 네. 조금 기특해요. 네. 저는 고등학교 입학 후에 알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가장 소통이 좀 덜 되는 거는 그쪽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목표를 많이 그래서 잡았네요. 일단 서울대 네. 지역균형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네. 일단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거는 내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신을 이제 내신에서 최상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끝까지 네. 계속 잘하라고 독려를 했고 네. 중간고사 결과를 봤을 때 네. 진짜 1등급이 좀 불안정한 거는 제가 기말 때 반드시 잘하라고 많이 수시로 강조했습니다. 네, 독려를 네. 좀 많이 해주셨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수시 6회 그 지원 기회가 있는데도 이 서울대 한 곳만 지원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으셨어요? 당연히 불안하죠. 불안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상담받고 대학까지 상담 신청하게 네. 됐고 네. 확신을 얻었고 네. 마지막에는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한 군데만 지원하겠는데 어떠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 담임 선생님께서 한 군데만 해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이 상담받고 대학까지 더하기 담임 선생님 말씀 듣고 한 곳만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서울대 네. 또 프로그램도 있지 않았나요? 뭐 캠프에 캠프에도 참가를 예, 하는 것도 아버님이 또 조언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정보를 봐서 캠프가 있으니까 네. 열심히 공부해서 갈 수 있도록 해라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네, 여러 가지 정보를 또 많이 알아보셔서 네.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병준 학생의 두 번째 수시 합격 비결이 바로 그 캠프 참여 등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비교과 활동이었는데요. 아버님이 말씀하신 그 서울대 캠프 도움이 많이 됐나요? 어떤가요, 아버님? 제가 볼 때는 그 캠프에 들어가기도 사실 어렵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에 들어간 친구들이 대부분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결정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병준 학생은 어땠어요? 네. 캠프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전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다 보니까 또 이 학교에 들어가야겠다는 동기부여도 생기고 그렇죠. 네. 또 저만의 관점을 보지 않고 또 다른 학생들의 관점이나 생각들을 많이 공유할 수 있어서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저에게 공부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동기부여라든지 뭐 학교에 들어가고 싶다는 그런 열정 같은 것을 얻게 되어서 아주 저에게 의미가 깊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병준 학생처럼 이런 캠프에 참여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선생님? 네. 각 대학교에서 캠프들이 많아요. 진로 캠프도 있고 멘토링 캠프, 또 영어 캠프 등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신의 그 진로 진학 방향에 맞는 캠프를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게 하고 우리 병준 학생처럼 열정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전공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래서 동기부여를 더 얻을 수도 있고, 또 자기소개서의 그 내용을 좀 기재할 수 있는 등 바람직한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희망대학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캠프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홈페이지를 이제 방문을 해서 수시로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을 보고 있을 예비 수험생 분들도 내신 관리,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이런 다양한 비교과 활동도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놓칠 수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학부모님께서도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15학년도 입시에서 또 학생부 비중이 더욱 강화가 되는데 우리 병준 학생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뿐만이 아니라 내신 성적도 상당히 우수했잖아요.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네. 강조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학교 수업 시간에는 좋은 경향을 보여주는데 네. 결국 학교 시험 문제는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열심히 집중하면은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거를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죠. 짐작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시험은 저는 항상 3-4주 전부터 이렇게 계획적으로. 계획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우선은 수학을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그리고 네. 과목별 시간적인 안배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가장 까먹기 어려운 그러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과목을 앞에서 공부했고 네. 그리고 가장 까먹기 쉬운 과목을 뒤에 배치함으로써 네. 효율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렇군요. 준비를 한 거겠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그 과목에 네. 있어서도 안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시 합격 비결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철저한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였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면서 성적이 떨어지기도 했을 것 같은데요. 어땠나요? 어려웠던 점이나 수능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고비는 뭐가 있었을까요? 네. 가장 큰 고비는 제가 올해 9월 모의고사 때 점수가 크게 하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9월 모의고사 보기 전에 수시를 다 마감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서울대에만 하나밖에 수시 안 하나만 썼으니까. 썼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모의고사가 평소에 잘 나왔기 때문에 음. 이렇게 수시로 하나만 썼던 건데 네. 갑자기 9월 모의고사 때 점수가 크게 하락해서 어느 분이 하라 그랬어요? 네, 영어도 하락했고 영어 수학도 말고 다른 과목도 하락한 과목이 있고. 네,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했습니다. 총체적인 그죠. 그래서 야 이게 올 것이 왔다. 네. 재수생과 반수생이 딱 들어와가지고 드디어 밀리기 시작하는구나. 상당히 불안했겠어요. 네.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저에게도 이렇게 큰 시련이 왔구나. 어떤 과목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영어요. 제가 영어는 평소에 점수가 잘 나왔는데 네. 갑자기 크게 점수가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네. 국어는 믿었던 어땠어요? 국어는. 국어는 평소대로 봤던 것 같고 평소 믿었던 영어에서 크게 하락하니까 네, 더 심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완벽할 것 같은 병준 학생도 약점이 좀 있었네요. 네. 근데 잘 극복을 했습니다, 영어를. 네, 그렇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수험생의 마음으로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성적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좀 도움을 주셨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믿고 네. 제가 일단 중간고사를 보면 네. 그 중간고사 성적을 과목별로 제가 다 체크를 해가지고 두고 있다가 네. 1등급이 불안한 경우는 제가 수시로 더 해야지, 더 해라 라고 했고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교재도 선정해서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어머님하고 삼자 합의는 안 했나요? 엄마는 주로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밥하고 그랬습니다. 네. 품 쪽에 또 이렇게 관심이 있고. 자, 그러면은 이번에 합격 비결 세 번째인 우리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좀 살펴보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네. 네, 자기소개서를 이제 볼 텐데요. 결국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죠. 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번 문항인데 다음 중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저의 꿈은 초임계 유체 기술을 이용하여 쭉 나와 있고요. 결국은 CEO, 공학 CEO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잘 써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을 한번 다음 보시죠. 페이지 볼게요. 네, 서울대학교 공대 교육 이념을 또 이렇게 써서 인재상에 나는 맞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많이 했고요. 또 훌륭한 공학 또는 과학 이론과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네. 그래서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기술도 했고 결국은 공학 CEO의 꿈을 반드시 이루고자 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본인이 썼던 자기소개서를 지금 화면으로 봤는데 이병준 학생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쓴 거였나요? 네, 우선 교수들 또 그리고 입학사정관 분들께 저의 꿈을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네. 저만의 독특한 꿈을 어필한다면 아무래도 많은 자기소개서들을 보실 텐데 그 눈길을 끌 수 있다고 생각했고 네. 네, 그래서 저만의 독특한 꿈을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네. 잠깐만 봐도 목표가 굉장히 분명하게 나와 있고 또 이제 학과에 들어가서 어떻게 공부해야겠다 하는 계획이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버님께서도 병준 학생이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주셨다고 하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모르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네. 서울대 지역균형 면접 후기를 네. 한 40여 문제 문항 정도 뽑아서 갖다 줬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연습하게 했고 또 학교에서 또 모의 면접을 잘 해줬고 네. 또 마지막에는 저하고 병준이하고 서로 질문해 가면서 답하면서 면접을 했습니다. 부자간이 이룬 네. 그런 쾌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희망하는 대학에 수시로 합격을 하고 또 1사학번이 된 이병준 학생 그리고 아버님과 함께 2014학년도 대입 도전기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지만 이 대입 준비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함께 해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고3 학생, 그 수험생이 되면 학생은 물론 학부모님도 수험생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이병준 학생 본인 자체도 훌륭하지만 같은 그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병준 학생 아버님의 뒷바라지도 만만치 않았음을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고3 기간 동안 학생과 학부모는 어떻게 보내야 하고 또 서로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오늘 합격생으로 나온 이병준 학생과 아버님에게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학부모 대 수험생 오해와 진실. 저희가 OX판을 준비를 했는데요. 질문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각자 학부모 입장에서 또 수험생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OX판을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대입 서류 준비는 학부모와 수험생이 함께 해야 한다. 자, OX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두 분 다 오를 들어주셨어요. 같은 생각이신데 먼저 병준 학생께 물어볼게요. 왜 오를 드셨어요? 네, 우선 가장 큰 장점은 시간이 절약된다는 점입니다. 네. 아무래도 학생이라면 공부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또 이런 대입 서류 준비까지 하려면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또 어떻게 시간을 분배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점이 있어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모님과 학생이 같이 대입 서류를 준비한다면 또 시너지 효과도 발휘할 수 있고 네, 시간 절약된다는 점에 있어서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버님께서도 오를 들어주셨는데요. 같은 생각이신가요? 사실은 학생 주도하에 병준이가 혼자 하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또 하는 시간이 또 있어야 되니까 옆에서 도와주고 했습니다. 네. 이금수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수험생들이 수시 6회, 정시 3회를 지원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횟수가 많죠. 그걸 이제 수험생 혼자 준비하기 상당히 벅찬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네. 어떤 경우는 원서 접수를 해놓고 나서 서류 접수를 하는 날짜를 잊어버려가지고 아유. 불합격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처럼 학생이 주가 돼야 되지만 함께 가는 것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학 입시는 한 가지 전형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에도 생각이 같으실지. 자, OX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두 분 다 또 X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먼저 병준 학생께 물어볼게요. 왜 X를 들었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수시 한 1회만 썼지만 그만큼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많은 학생들,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수시는 6회의 기회가 있고 정시는 3회의 기회가 있으니까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렇죠. 다양한 전형을 노려서 공부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네, 저는 기회가 그렇게 열려 생각합니다. 있으니까요. 네, 아버님께서도 또 말씀해 사실 주실까요?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O라고 생각했어요. 네. 오다가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사실 한 가지만 전형해가지고 되면이야 네. 금상첨화지만 그렇죠. 네. 아무래도 시간 있을 때 다양하게 알아보면 자신한테 맞는 게 여러 전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전형을 집중하는 것은 틀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랬군요. 이번에는 제가 질문을 할 텐데요. 네. 학부모 대 수험생 오해와 진실입니다. 네. 대학 진학을 결정하는데 부모의 생각도 중요하다. 자, 이번에도 같은 대답이 나올지 대답이 나올지 아닐지 궁금한데요. OX판을 한번 들어주시도록 하시죠.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네. 두 분 다 오네요. O를 이제 선택을 하셨는데요. 네. 먼저 O를 들어준 그 병준 학생, 대학 진학을 결정하는데 부모님이 의견이 중요하다는 생각인데 그 이유는 어때요? 네. 우선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저를 제외하고는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물론 주변 친구들 또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가장 저를 곁에서 지켜봐 주신 분은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저에 대한 성향이나 그런 것을 잘 아시는 분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버님은 어떠셨어요? 물론 병준이 본인이 되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병준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저는 먼저 살아온 선배로서 네. 이런 직업 저런 직업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거를 네. 말했을 정도,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됐습니다. 네. 자, 학부모 대 수험생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수험생과 학부모님의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상대 14학번 합격생 학부모가 전하는 수시 합격 노하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비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고3이 되는 후배들이 이제 봄방학을 보내면서 새 학년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병준 학생은 이 시기에 작년 이맘때 어떻게 보냈어요? 예, 저는 이 시기에 탐구 과목을 결정하는데, 예, 탐구 과목을 미리 결정해야지 네. 또 공부를 미리 하고 또 어떻게 그렇죠. 공부할지 미리 정할 수 있으니까 네. 탐구 과목을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 시기에는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충고해드리고 싶은 점은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해야 하는 시기 아닌가. 네, 중위권 같은 학생들 경우에는 고난이도 문제가 나왔을 때 잘 안 풀리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전 기출 문제라든지 또 고난도 문제집 같은 걸 많이 풀어보는 시간을 보냈으면은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수준별 학습법까지 이제 학습의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러게요.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탐구 과목 결정을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EBS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수능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된다. 이런 두 얘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은 아버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험생의 학부모로서 길게 수능까지 바라보면서 함께 준비하는 고행의 길을 걸으셨을 텐데, 희망대학을 가기 위한 부모로서의 연간 스케줄, 이것을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 학부모님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죠. 우선 자녀의 진로와 관련해서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대학 진학을 위한 대학과 학과가 정해지면 네. 그 대학을 가기 위한 팁이 무엇이 있는가를 파악하셔서 미리미리 준비된 학생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특히 전공과 관련된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찾아주신다면 입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무엇보다도 대입 성공의 열쇠는 성적임을 명심하시고 자녀들을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적이다, 성적. 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코너로 합격을 부르는 결정적 비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 학생은 수험생으로서의 합격 비결은 무엇이었는지, 또 아버님께서는 학부모로서의 이 합격 비결은 무엇이었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병준 학생의 합격 비결부터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나의 대학 합격의 1등 공신은 나의 꿈이다. 오, 네. 꿈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왜 꿈일까요? 네, 우선 저의 꿈인 공학 CEO가 되기 위해서 우선적인 것이 공부이므로 네, 저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네. 또한 성적 때문에 저의 꿈을 이루는 것에 발목이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또한 꿈뿐만 아니라 노력과 집중력, 그리고 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사람은 누구나 미래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을 어떻게 찾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큰 그림을 미리 이렇게 잘 그려놨기 때문에 네. 그 과정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병준 학생의 아버님께서 생각하는 합격 비결 보겠습니다. 내 아이의 대학 합격 1등 공신은 열정이다. 아, 열정 중요하죠. 네. 네,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내 아이의 그 대학 합격의 1등 공신, 결정적 비결은 열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그렇게 답을 하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실력과 전공에 대한 열정이 합격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학 합격 비결은 무엇보다도 학생으로서의 성적이 우선이고 네. 그 다음이 전공에 대한 열정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독서 활동, 다양한 봉사 활동이 물론 중요하지만 대학 합격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대학은 공부를 잘하는 우수한 학생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수험생 부모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방송을 보는 예비 수험생들, 학부모님들께서 알아두면 좋을 만한 그 좋은 행동이나 말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버님? 일단 성적이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네. 했으니까 성적, 공부와 관련된 부분에 네. 있어서 네. 잘 못 보거나 지나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네. 네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는 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친구하고 절대 네. 비교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교를 하면 사실 비교 당하는 자체가 그렇죠. 다 기분 나쁘거든요. 네. 그래서 더 공부도 안 할 수도 있고 삐뚤어질 수도 있으니까 어쨌거나 칭찬을 하면서 더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역시나 칭찬, 좋은 말과 비교를 하면 안 된다라는 좋은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합격을 부르는 결정적 비결 3가지를 알려주신다고요? 아버님께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네.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네.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해주시죠. 어렸을 때부터 반드시 실천하는 습관을 심어주었습니다. 네. 네. 그 다음, 남을 위한 배려심을 일깨워주었다. 이거는 네. 공부만이 아닌 다재다능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었다. 네. 네.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죠, 거기에 대한. 네. 일단 어떤 목표가 있으면 네. 내일 하자 하면 결국은 못 하거든요. 네. 반드시 목표가 있으면 꼭 반드시 실천하는 거를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많은 도움을 됐고요. 네. 배려하는 거는 사실 성적이랑 관계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착하게 살고 관련이 있죠. 네, 하면은 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말을 한 거고, 이제 세 번째, 다재다능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는 한 가지만 하는 장인 정도 필요하지만 네.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여러 가지 면이 있어야 알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3년 다재다능. 동안 충실한 학교 생활, 원만한 교우 관계, 어른에 대한 공경심과 겸손함, 우수한 성적 등을 볼 때 부모 어쩌면 정말 훌륭하게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가정 환경에서도 보면은 그 가정 환경이 좋다. 그러면 뭐 돈이 많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가정의 분위기가 좋은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그런 경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병준 학생 그 집은 아주 그 단란하고 또 화목한 그런 가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부만이 아니라 인성까지도 아버님께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모든 과목 1등급을 받았던 우리 병준 학생에게 들어보는 과목별 공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1교시, 어떻게 보면 수능의 승패를 좌우한다고도 얘기가 되는데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까요? 네, 우선 국어 공부의 기본적인 것은 적은 양으로 꾸준히 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네. 국어는 제 생각에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꾸준히만 한다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는 비문학을 풀 때는 비문학의 답이 2번이면은 그 틀린 1, 3, 4, 5번이 지문에 어디에서 지문의 어디 부분에서 보고 틀렸는지 알 수 있는지 네네. 그걸 다시 봄으로써 네. 비문학을 보는 그런 분석력을 키웠고 네. 또한 문학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문학 작품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네.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어떤 문학 작품이 나올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굳이 문학 작품은 외우다시피는 말고 이렇게 기출 문제를 여러 가지 풀어오면서
어떤 경향이나 노하우 같은 게 저절로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어 문제 풀 때 자기가 가장 옳다고 생각한 답이 그 답이 아닐 때가 많아요. 네. 출제자와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를 그렇죠. 경우가 많기 네. 때문에 그런 경우는 기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실력이 점점 느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어를 공부하는 그런 방법을 얘기했는데 그 짧게지만 꾸준하게 해라 그런 네. 얘기를 했고 문학 같은 경우는 작품을 모든 걸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 좋은 투자 효과를 본 과목이 이제 국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것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이제 수학이죠. 수학 공부는 어떻게 했어요? 네. 우선 많이 들으셨겠지만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념을 완벽하게 수립하지 않은 채로 문제만 풀면은 절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개념서를 계속 보면서 개념을 완전히 숙지한 후에 이제 유형별로 문제를 풀어보고 이제 점점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 유형별로 살을 붙여가면서 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계교재 같은 경우에는 중위권이나 중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연계교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너무 연계교재만 의존하지 말고 기출문제 또 고난도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많이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수능의 3교시 영어 공부법을 들어볼게요. 영어가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라고 들었는데 영어 공부는 어떻게 했어요? 네, 영어는 일단 영어는 연계 교재가 많은 비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연계 교재를 공부할 때 연계 교재는 많은데 그 지문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 지문이 많기 때문에 영어도 국어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몰아서 할 생각하지 말고 네. 하루에 지문 대 6개라든지 그런 식으로 봐서 꾸준히 계속 해야지 그 많은 지문을 다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영어를 공부할 때 지문을 외우다시피 공부했습니다. 아무리 이게 힘들 거라고 생각할지라도 수능 때 내가 외운 지문이 나온다면은 그건 빨리빨리 풀고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그 시간을 투자해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국어하고 영어 같은 경우는 그 연계 교재를 공부하는 이유 자체가 네. 지문이 거의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미 봤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재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네, 얘기죠. 네. 그래서 연계 교재를 이용해서 공부하는 그런 것이 이제 유리하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가 하면 병준 학생은 좀 탐구 과목 중에서 물리 때문에 좀 고생을 좀 한 것 같은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탐구 과목은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 비결을 좀 알려주시죠. 네, 제가 가장 자신 없는 과목이 물리 2입니다. 네. 네. 제가 화학과 생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조금 있고 그리고 좋아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물리는 저의 적성에 맞지 않고 또 가장 어렵기 때문에 네. 가장 물리 2 공부하면서 고생이 많았는데 네. 하지만 저는 창피해하지 않고 제 주변에 물리를 잘하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창피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서 항상 모르는 문제나 개념이 있으면은 그 물리를 잘하는 친구에게 항상 물어보면서 공부를 했고 네. 또한 학교 프린트 네,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또 연계 교재에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실력이 점점 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자신이 없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그렇죠. 예, 노력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친구에게 그렇게 물어보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합격생인 병준 학생과 학부모님에게 합격 비결과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상대 14학번 합격생 학부모가 전하는 수시 합격 노하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집에선 케이블 TV나 IPTV를 통해 TBS TV를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는 물론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와 생활 문화 소식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내 TV와 서울 메트로 역산의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즐겨보세요.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팟, 티빙, 그리고 네이버 TV 캐스트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소통의 중심,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자, 오늘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14학번 합격생인 이병준 학생과 학부모 대표로 나오신 이병준 학생의 아버님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고3이 되는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든든한 선배로서 지금 예비 수험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고3 정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네. 고3 졸업생인 저 입장에서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또 얼마나 힘들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1년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원하는 결과를 꼭 얻길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아버님께서도 학부모님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입시를 위한 정보도 스스로 알아서 대학에 간다면 정말 좋겠지만 수험생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학부모님께서는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정보를 파악하시고 특히 본 방송인 상담받고 대학가자에 참여하여 자녀의 대학 합격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네. 네, 병준 학생은 2014학년인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네. 저는 일단 2014년에 갓 대학교에 진학할 새내기로서 네. 네, 고등학교 생활로는 누릴 수 없었던 많은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선배들과 네. 같이 또 뭐 여행도 많이 다녀보고 네. 싶고, 네, 또 봉사 활동, 뭐 고등학교 때는 한정된 봉사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뭐 네. 다양한 봉사 활동도 해보고 싶고, 네, 뭐 기회가 된다면 연애도 해보고 싶고. 네. 우선 미팅부터 해야죠. 아버님은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요. 아버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원하는 대학에 합격도 하고 이제 성인으로서 첫 걸음을 시작했으니까 네. 이제 본인 주도하에 책임을 가지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며느리 네. 후보도 보시겠습니다. 며느리 후보도. 자, 오늘 이렇게 우리 합격생과 또 아버님과 좋은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대학 생활도 열심히 잘 하리라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14학번 새내기 이병준 학생, 그리고 아버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이신 이금수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주요 대학의 입학 사정관이 직접 출연하는 2015학년도 입학 사정관 특집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서강대와 이화여대 입학 사정관이 나오셔서 상담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